개인 장비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first line, second line, third line 이라고 표현합니다. first line은 뭐냐? first line은 제 몸에 부착되어 있는 장비들입니다. 저희 권총의 탄창, 그 다음에 뒤에 저희 의무 키트. 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first line에 들어갑니다. 일선. 반갑습니다. 이근대입니다. 오늘은 개인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장비라고 하면 방탄복, 그 다음에 방탄 헬멧 얘기하는 건데 그 외에는 많은 장비들이 또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장비는 방탄복하고 방탄 헬멧. 가장 많이 프로텍션을 주고 또는 가장 편하게 착용하고 나가는 키트입니다. 이건 제 개인 플레이 캐리어인데 방탄복이라고 하면 그냥 많은 분들이 정말 큰 부피 방탄복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 명칭은 플레이 캐리어. 왜? 플레이트, 방탄 플레이트만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캐리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보시면 되게 슬림하고 로우 프로파일합니다. 앞에 하나 플레이트 있고 뒤에 한 플레이트가 있어요. 그 플레이트는 포켓 같은 공간에 들어갑니다. 더 프로텍션을 원하면 양쪽에 사이드 플레이트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속성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이드 플레이트가 없습니다. 개인 취향입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보통 갖고 들어가는 게 앞뒤 플레이트입니다. 특수 정찰 아닌 이상 앞뒤 플레이트는 보통 착용하고 들어갑니다. 다음, 플레이트 캐리가 너무 좋은 게 몰리형이다 보니까 이런 파우치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취향에 맞게 부착을 하면 돼요. 내 위치는 여기가 좋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위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위로 붙이고 어떤 분들은 옆에 포켓을 붙입니다. 기본적으로 3개 탄창 챙겨갑니다. 우리 SOP예요. 그 이하는 안 가져갑니다. 한 탄창에 30발, 그래서 총 90발, 그리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병기에 또 한 탄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주병기에 4탄창이 있어요. 오른쪽에 단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터니키트 있습니다. 지금 저희 키트는 사격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작전 나가면 왼쪽에 통신기가 있을 겁니다. 그 통신기는 우리가 항기하고 연락해야 되고 또 지휘부하고도 연락해야 되고 그 팀 내에서도 교신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기가 보통 좌측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옛날에는 통신기를 뒤에다가 부착을 했어요. 앞에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뒤에 부착을 했고 나중에 문제가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통신기가 뒤에 있다 보니까 볼륨 조절이 안 되고 채널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팀원한테 항상 부탁을 했어요. 볼륨 조절해라. 아니면 채널 바꿔줘라. 우리는 개인적인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통신기가 앞으로 나왔어요. 근데 또 기술이 좋아지니까 이제 리모트가 있습니다. 이게 시계처럼 리모트 갖고 제 통신기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뒤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참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애미네신, 탄약은 항상 앞으로 간다. 그리고 저희 3중 병기, 보통 나이프죠. 나이프는 오른쪽, 그 다음에 통신기 또는 터니키트가 좌측으로 갑니다. 터니키트는 지열인데 무조건 하나는 챙겨야 됩니다. 추천 사항은 2개.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는 꼭 챙겨가야 됩니다. 터니키트는 자기 의무 키트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터니키트가 있으면 굳이 의무 키트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무조건 의무 키트하고 터니키트 같이 가야 돼요. 저희 터니키트 보시면 앞쪽에 좌측에 있습니다. 항상 터니키트는 쉽게 자기가 뽑을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부상 입었다, 오른팔, 그럼 왼팔로 뽑을 수 있어야 하고 만약에 왼팔이 부상 입었다, 그러면 오른팔로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손이 갈 수 있는 위치로 무조건 터니키트를 착용해야 돼요. 터니키트가 뒤에 있다, 그럼 소용이 없습니다. 제 장비에 있으면 그 터니키트는 제가 쓰는 거예요. 다른 팀원이 쓰는 게 아니라 제 겁니다. 그래서 팀원이 저한테 와서 응급치료를 한다, 제 터니키를 뽑고 그리고 저를 치료를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 다른 팀을 치료할 때 저도 그 사람 터니키트를 뽑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보이는 위치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터니키트가 쉽게 빠져야 됩니다. 쉽게 안 빠지면 저도 고생을 하고 그 사람 피를 더 흘리게 돼요. 그래서 터니키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파우치를 쓰든 공변 처리를 하든 상관없어요. 쉽게 빠져야 된다. 그리고 평소에 또 필요하지 않은데 빠진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호스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하이드레이션 호스입니다. 옛날에는 수통 챙겨갔죠. 수통은 부피도 크고 또 어디에 부닥치면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하이드레이션 파우치가 있고 호스로 이렇게 연결돼서 그냥 빨대처럼 물을 마시면 됩니다. 이 앞쪽에 보시면 보통 우리 이런 노트패드나 펜을 꼭 챙겨갑니다. 필요한 정보 사항이나 또 제가 기억해야 되는 사항들, 중요한 타이밍들, 타임 테이블, 타임 스케줄 이런 거 다 이런 데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파우치를 행정 파우치라고 표현합니다. 이 덮개 보시면 지금은 제 내비게이션 보드가 없는데 여기에 GPS나 나침반.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도만 보면서 포인트맨이 항해를 했는데 그러면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정말 큰 문제죠. 포인트맨이면 전망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우리를 리딩을 해주는데 만약에 계속 나침반만 보면 그리고 지도만 보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해가지고 시계 GPS가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기동하면서 잠깐 보고 그리고 기동하고. 근데 지금은 더 효율적인 게 이런 내비게이션 보드가 있다는 거. 펼치면 자기 내비게이션 툴이 다 나와 있어요. GPS, 컴패스, 그리고 지도. 그러면 살짝 보고 그리고 계속 기동하고 경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비게이션 보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육상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고공 침투할 때도 필요합니다. 원거리 공중에서 글라이딩 하면서 기동하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밤에 구름밖에 안 보이고. 그러면 이런 내비게이션 보드를 많이 의존을 합니다. 이쪽 보시면 이런 작은 해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컷어웨이 시스템입니다. 자기가 플레이 캐리어 있으면 반드시 컷어웨이 시스템은 있어야 돼요. 컷어웨이가 뭐냐? 땡기면 플레이 캐리어가 해체가 돼요. 만약에 제가 총상 입었어요. 그리고 저희 팀원이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플레이 캐리어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럼 빨리 해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컷어웨이 시스템이 없으면 아예 벗겨줘야 되는데 시간 버리고 피는 흘리고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컷어웨이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저는 SEAL이었기 때문에 해상 침투를 많이 했죠. 해상 침투를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overboard, 물에 빠졌다. 그러면 quick cutaway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사이드하고 뒤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가 꽉 차니까 사이드에 파우치를 많이 부착을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곤충이 옆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우치가 있으면 그러면 걸리게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부피가 양쪽에 있으면 팔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쉽게 기동을 못합니다. 또 계속 부닥치면 파우치랑 시끄러집니다. 다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참고를 해야 됩니다. 뒤에는 부착을 많이 해도 옆에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건 기본적인 케이블 타입입니다. 좋은 게 몰리형이기 때문에 쉽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뽑는 것도 되게 쉽게 뽑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수갑처럼 안 생겼죠. 이렇게 뽑으면 두 손이 들어갑니다. 플라스틱 수갑. 작전용은 수갑을 선택하실 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검증된 회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ASAP 수갑이고 보시면 이 사이즈도 되게 큽니다. 작전을 하다 보면 특히 외국인들 덩치도 크고 줌을 잡고 있으면 상당히 손이 커요. 그리고 만약에 옷이 있으면 잠바, 패딩 그러면 더 들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들어가기 어려우면 그러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개 정도 무조건 챙겨갑니다. 팀원에 2개 있으면 8명이 있으면 16개 수갑이 있죠. 기본적으로 항상 챙겨가야 됩니다. 뒤에는 캐러비너. 캐러비너는 자기가 필요한 거 걸면 됩니다. 우리 SSE 하죠. Sensitive Site Exploitation. 정보 수집. 많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어떤 망가방에 넣으면 걸 데 없으면 자기 캐러비너에 걸면 돼요. 또 저는 이걸 주로 쓰는 이유가 헬멧. 사기 훈련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헬멧을 벗고 턱은 제 캐러비너에 걸고 그 용도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캐러비너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있어요. 혹시나 몰라서 캐러비너 2개 이렇게 결합해 놨습니다.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뒤쪽에는 이런 파우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슬림한 파우치보다 백팩 같은 거 몰리형으로 결합합니다. 그것도 너무 좋죠. 왜냐면 배낭이 있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어깨 스트랩가 또 제 방탄 플레이 캐리어 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리로 결합하면 편하죠. 저는
3day 팩이나 뭐 그런 거는 부착 안 했고 말 그대로 하나의 그 하이드레이션 캐리어를 부착을 했어요. 하이드레이션 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물통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70아운스, 그래서 당일 작전에는 충분합니다. 여기 끝단부터 밑 끝단까지 다 물입니다. 그리고 이 호스 연결해 가지고 쉽게 작전용원이 마실 수가 있어요. 이 장비 외에 또 여러 액세서리 또는 부가 장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위치가 다 바뀔 거고, 누구는 또 이거 챙겨가고 누구는 저거 챙겨가고, 의무 키트, 예를 들어 코어맨, 의무사는 더 많은 의무 장비를 챙겨갈 겁니다. 근데 작전용원이 다 갖고 들어가는 게, 그래서 헬멧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워벨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벨트는 뭐냐? 말 그대로 하나의 벨트입니다.